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도 빨리 가서 언젠가 내가 이 시간을 못 따라잡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닌가? 그냥 시간이 먼저 가고 내가 따라가는 모양이 되면 뭐 문제가 생기기는 할까? 네,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호주인 74%가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살아가는데 가장 짜증나는 문제다 이렇게 응답하였고, 80%의 응답자가 현 호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잘못 대응하고 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동당의 지지는 떨어졌고 보수연합의 지지는 올라가서 노동당과 보수연합의 1대1 선호도 대결에서 50대 50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5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현재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총선 전에 노동당이 공약으로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에너지 비용 2025년까지 가구당 275불까지 줄여주겠다 하였는데, 최근 들어 각종 그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정책 발표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노동당이 그 공약을 지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더 안 오르면 다행이다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노동당 지지자 43%, 녹색당 지지자 61%, 보수연합 지지자 81%가 이 에너지 비용 줄여주겠다는 공약은 어찌되었건 못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주 수상 자리를 놓고 안소니 알바니지와 피터 더튼을 1대1 대결 붙여보면 여전히 안소니가 앞섭니다. 안소니가 47%, 피터가 38%, 안소니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역시도 안소니가 더 높아서 43%, 피터는 40%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데 정치하는 애들은 딱히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말로는 잘 떠드는데 실제 정책이나 뭐나 그런 거 보면 딱히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호주 테니스 협회에 무려 63밀리언 달러를 빅토리아주 사람들 몰래 긴급 지원했었답니다. 재무부 장관 팀 팔러스가 도장을 꽝 찍어준 정확한 날짜는 지난 2022년 9월 1일입니다. 평소에 호주 오픈을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호주 테니스 협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입이 확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적자가 확 늘어났고, 하긴 그때 경기장에 구경도 제대로 못 가게 했으니까 이를 어찌 메울 수가 없어서 주정부가 협회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인데, 세금 낸 우리들한테는 따로 말도 없었고 추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들끼리 알아서 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호주 오픈의 경기 계약이 2046년까지 되어 있다는데, 이 계약서에 있는 계약 조건 중 하나가 빅토리아 주정부가 협회의 재정 상태에 대해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협회의 재정적 백업 플랜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기 전에도 협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려고 2021년 2월 어디서 40밀리언 달러를 대출받은 적이 있다는데, 이거 역시도 빅토리아 주정부가 대신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테니스 협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필요했던 모든 자금을 결국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해결했다는 말이 됩니다. 호주 전체가 한 게 아니라 빅토리아 주정부가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편 2023년 호주 오픈에서 협회는 62밀리언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고, 올해 호주 오픈에서는 경기 일정을 하루 늘리면서 총 100만 명 관중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어제 일요일에 시작한 호주 오픈 첫날 무려 5만 8천 명의 관중이 멜번 파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되겠습니다. 멜번에 사는 저나 멜번과 빅토리아주에서 세금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바로 이 호주 오픈을 살려낸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주 밖에 사는 누군가 아니면 뭐 한국에 사는 누가 호주 오픈 테니스 이야기하면 그거 내 돈으로 경기 유지시킨 거야 라고 자랑하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화장실에 오래 머문다고 하고 그 덕에 여성보다 장 건강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문이라는 것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화장실 안에 머무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남성의 경우 특히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성에 비해 변비나 장 문제가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것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가 차분한 상태가 되어지면 좋다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화장실에서 몸이 더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생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긴장 상태, 그리고 또 이런 긴장이 다 풀어진 편안한 상태, 릴렉스 뭐 이런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소화 기능이 잘 되려면 또 뭐 배변 활동이 잘 되려면 신체는 이 릴렉스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화장실 밖의 세상에서는 늘 긴장 상태이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뭐 신체가 편해지고, 그래서 장 활동이나 뭐 배변 활동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몇몇 조사에서 남성들은 화장실에서 뭘 읽는 거를 좋아해서 평균적으로 5분 이상 머문다고 하고, 최근에는 화장실 안에서 전화기 쳐다보는 시간이 여성들보다 더 길어졌다고도 합니다. 또한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은 누가 뭐라 뭐 잔소리도 안 하고 애들이 괴롭힐 일도 적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고, 신체가 충전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된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화장실처럼 바꿔주면 직원의 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 효율도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한 학부모가 오피스웍스에 애들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주문을 하였답니다. 책이나 뭐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한 것인데, 아이템 숫자가 총 38개였고 배달도 뭐 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배달된 박스 숫자가 23개라는 것.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페이스북의 학부모 모임에 이 글을 한번 올렸는데, 누군가는 그 물품 보내주는 그 웨어하우스 위치가 다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당사자가 모든 박스에 이제 붙어 있는 스티커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에서 23개 박스 다 보낸 거 확인해 주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논란이 좀 커지니까 오피스웍스가 공식 대응을 하였는데, 지들 말로는 이 퍼스에 있다는 한 물류창고의 시스템이 뭐가 잘못되어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했답니다. 그러면서 늘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오피스웍스의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렇게 많은 박스 배달받은 소비자에게는 사과한다 전했습니다. 오피스웍스 말고 다른 곳도 이런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여러 개 나눠서 보내는 경우는 적다고 해도 조그만 거 하나 배달한다고 연락 큰 박스 이래 보내는 거 보면 이거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그 뾱뾱이 있잖아요, 그 공기방울 들어간 거, 그건 또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진짜 이거 분명히 사람이 포장을 했을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노란 쓰레기통 맨날 넘쳐서 짜증이 나는데, 만약 저한테 박스 23개가 한 방에 도착했다 그러면 진짜 화가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